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이인영 국회의원을 내정했습니다. 국가안보실장에는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임명할 예정입니다.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는 박지원 전 국회의원을 내정했습니다. 예, 오늘 뉴스탑10은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교체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오후에 발표된 인사, 글쎄요, 깜짝 놀라신 분들도 꽤 많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이인영, 그리고 새 국가안보실장에는 서훈 국정원장, 여기까지는 뭐 대략 짐작을 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이 깜짝 발탁 핵심 바로 이 새 국정원장 후보자인 이분입니다. 예, 그거 좀 갔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코로나, 미국 대선에 정신이 없잖아요. 북미 관계도 교착됐고 남북 관계도 교착됐는데 빨리 좀 정상화 해가지고 남북 간의 세상한 교류가 되면은 초대에는 꼭 박지원 보내달라 이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예. 빨리 돼야죠. DJ의 영원한 비서실장으로 불리는 박지원 전 의원이 우리 국가정보기관의 수장이 됐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저는 좀 놀랐는데 이 의원님은 예상을 좀 하셨습니까? 사실 지난주에 박지원 전 의원이 이제 통일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시켜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통화를 했어요. 예. 혹시 의원님이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뭐 그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결국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 북한이 개성공단 연락 사무소까지 폭발했지 않습니까? 즉 남북 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이제 가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다면 어차피 이제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남북 관계에 대한 성과를 어떠하니 더 이상 악화시키지는 말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북한의 항상 논리는 그렇습니다. 이게 남북 관계를 할 때 어떤 선대, 즉 아버지와 만나서 했던 사람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예우를 해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김정일 위원장과 그나마 그동안 만났던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북한이 이렇게 혼색적으로 비난하지 않습니다. 연결고리가 있는 사람들이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이제 지금 박지원 전 장관이 아시겠지만 2000년도에 남북 정상회담에 했었고 그 이후에도 대북 특사로 갔지 않습니까? 즉 그동안 쭉 관계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예.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이 정부에서는 북한의 어떤 사람들과 통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 저는 설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박지원 전 의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리스크는 있어요. 이 정부 가지는. 위험 부담이 있을 그렇죠. 수 있다. 그런 위험 부담이 있지만 그러나 어쨌거나 지금 북한하고 통할 수 있는 사람, 즉 김정은 위원장과 그나마 그래도 통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을 해서 현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는 말아야 된다. 그러면서도 실질적으로 어떤 성과를 좀 이어나가기 위한 그러한 카드로 박지원 전 장관을 뽑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결고리가 있는, 북한과 연결고리가 있는 인사다. 구장처장. 그런데 네. 제가 방송 직전에 보니까 박지원 의원이 마지막 SNS인가요? 어쨌든 SNS를 끊겠다라는 SNS에 글을 올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충성을 다하겠다. 이 의미는 뭡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 그 개인에게 충성을 다한다기보다는 자신을 국정원장으로 임명한 문재인 정권 그리고 현 여권의 어떤 대북 정책을 충성을 다해서 충심으로 뒷받침하겠다. 뭐 이런 의미를 이제 저렇게 압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또 SNS를 이제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공직자이자 또 정보의 최고 수장 아닙니까? 그렇죠. 이 국가의 어떤 기밀을 다루는 사람이 자꾸 SNS에 어떤 사견과 이 공식적인 의견을 섞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 국민에게 혼선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견의 어떤 통로였던 SNS는 이제 끊고 말 그대로 공직자 본연의 이 임무에 충실하겠다 이런 다짐을 한 것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박지원 신임 국정원장 후보자의 발탁은 확실한 대북 유화 메시지 아니냐 이런 시각이 많습니다. 저도 작년도에 평양에 갔을 때 제가 10여 년 전에 갔던 평양과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그리고 진짜 우리 강남보다도 훨씬 좋더라고요. 환경이. 저는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우리 금강산 관광 시설을 보고 이거밖에 못하느냐. 우리가 제대로 하자 하는 그러한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여전히 최진봉 교수님, 예. 뭐 임종석 신임 외교안보 특보도 임명이 됐고, 뭐 정영 안보실장도 특보로 뭐 자리를 옮겼습니다만, 박지원 신임 국정원장 후보자가 그런 뭐 4차 정상회담이라든지, 뭐 혹은 4차 북미 정상회담, 아니면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이끌어내게끔 그런 활로를 청와대로서는 그걸 바란다. 뭐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뭐 그런 해석도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런 일을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분이 박지원 의원이에요. 아까 이현종 의원도 잠깐 설명을 했는데 김정일 위원장과 이 박지원 의원의 관계랄까요? 뭐 제가 말하는 관계랑은 만나고 그다음에 대화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형성됐다고 보여지는데 지난 2005년도에 김정일 위원장이 그 당시에 통일부 장관 정동영 장관을 만났을 때 박지원 의원의 안부를 물었다는 일화가 소개된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김정일 전 위원장 김정일 위원장도 박지원 의원과 관계가 나쁘지 않은 걸로 보여지고 선대에 대한 내려오는 여러 전통에 대해서 현 북한 정권이 부인하거나 아니면 그걸 거부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현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김정은 입장에서도 자기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박지원 또 현재 김정은 밑에서 일하고 있는 그 나이 많은 그 권력 지도층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박지원 의원하고 많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말을 통할 수 있는 물론 뭐 박지원은 혼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북한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국내외적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갖고 있었던 인맥이나 친분 관계가 충분히 그런 일에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분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다소 깜짝 발탁 박지원 전 의원이 새 국정원장 후보자가 됐다는 얘기 오늘 뉴스탑10 첫 번째 이슈로 준비를 했습니다.